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100일이 되어가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복지 사각지대 등 산적한 복지 현안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9월 순교자 성화를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도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완주하면 축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 내포 지역 순교자들이 머물렀던 덕산 지역의 교회 사적 가치를 고찰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복지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진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교육감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초등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교육복지 지원 대상 확대와 학업 중단 예방 강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복지 지원 대상을 기존 학습 부진화 등이 밀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습 부진화 등이 밀접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학습, 문화체험, 심리 적성, 복지 등으로 나뉩니다. 먼저 학습 분야는 1:1 학습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등이 포함됩니다. 문화체험은 예술제와 축제, 동아리, 박물관 견학 등을 둘 수 있고 또 심리, 심성 분야는 학생 상담, 심리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복지는 치과 치료, 학습 준비물 지원, 간식비 지원 등을 둘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습니다. 교육복지 안전망은 위기 학생 긴급 물품 지원을 비롯해 의료비 지원,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아동학대 피해 학생 등교학습 지원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4개에서 올해는 114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개정안은 학교 규칙 기재 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도 추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학업 중단 숙려제와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학업 중단 예방 사업이 학교 규칙으로 규정됐습니다. 아울러 학업 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도 학교 규칙으로 규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복지 사업이 교육지원청의 직접 지원 사업으로 확대돼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촘촘한 교육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단위학교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학업 중단 숙려제 등 학업 중단 예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도 공석입니다. 그동안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새 후보자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보건복지 사령탑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기를 다한 건 지난 5월 25일. 오늘로 복지장관직이 빈자리로 남은 지도 98일째입니다. 이후 2명의 후보자가 임명됐지만 모두 특혜와 편법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의 입시와 병역 특혜 논란으로,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으로 낙마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했고 대학병원 간호사가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건까지 벌어지며 보건사령탑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관 후보자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 자연스럽게 복지 현안들에도 먼지가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세상을 떠났고 장애를 가진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은 더 컸습니다. 엄중한 보건 상황은 물론 복지 문제들도 불거지면서 조속히 복지장관을 임명하라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정책 수장이자 방역 사령탑이 2달 넘게 부재함으로 인해 시민의 삶이 각자 도생으로 또 벼랑 끝에 내몰린 현 상황의 위기감을 가지고 무엇보다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정책을 추진할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가톨릭 교회. 교회가 관심을 갖는 사안들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8월 전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의 어려움에도 의견 수렴 없이 탈시설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 복지 사령탑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발달 장애로 가지고 인해서 오고 가도 못하는 어머니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왜 파생하고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를 좀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일. 새로 임명될 우리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엇보다 힘써야 할 일입니다. 문민간의 정신, 정혜영 선생님이 그래서 백성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그 경청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바란다. 그래서 약자가 무슨 고통을 갖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하길 바란다라고. CPBC 김형준입니다. 9월 순교자 성월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올해도 천주교 서울순례길을 걷고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순례를 통해 순교자들의 신앙을 되새기고 이웃사랑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는 순교자 성월을 미사로 시작해서 미사로 마무리합니다. 순교자 성월을 여는 미사는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주교단 공동집전으로 봉헌됩니다. 순교자 성월을 닫는 미사는 9월 25일 오후 3시 서소문 밖 내거리 순교성지에서 순교자 현양위원장 손희송 주교 주례로 봉헌됩니다. 올해도 교황청 국제순례지인 천주교 서울순례길을 걸으면서 기부하는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참여를 원하면 순례자 여권을 구입해 천주교 서울순례길 24곳에 스탬프를 찍으면 됩니다. 스탬프를 모두 찍어 제출하면 순교자 성월을 닫는 미사에서 축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례자 여권은 성지와 순례지 11곳 또는 순교자 현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8,000원 이상 기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순례자 여권 세트 구입비는 모두 이웃사랑 실천기금으로 봉헌됩니다. 만 16세부터 37세의 청소년과 청년이라면 스마트폰 서울순례길 앱을 이용해 스탬프를 모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완주자 200명에게는 모바일 커피 쿠폰이 주어집니다.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천주교 서울순례길을 걷는 9월의 도보순례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천주교 서울순례길이 교황청 국제순례지로 선포된 후 순례길을 완주하고 축복장을 받은 사람은 3,998명입니다. 2020년엔 코로나19로 완주자는 적었지만 기부금은 예년과 비슷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웃사랑 실천기금으로 기부된 금액은 5,500만 원가량 됩니다.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올해 9월의 동행 순례길의 컨셉을 자신과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길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시노드 기간 중에 맞이한 순교자 성월인 만큼 이웃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나눔의 정신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충남 덕산이라고 하면 온천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충남 내포 지역 순교자들이 순교하기 전에 머물렀던 가명이 덕산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신자는 많지 않습니다. 순교자 성월을 맞아 덕산 지역의 교회사적 가치를 고찰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교구 내포 교회사 연구소는 지난 26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옛 덕산 옥터와 관아 인근에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내포 천주교 유산 활용을 위해 열린 이번 학술 세미나의 주제는 덕산 지역 순교자적 고찰과 활용입니다. 세미나는 덕산 지역의 천주교 순교 사적지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 이상원 씨는 덕산 출신 순교자들은 성인 1명을 비롯해 복자 12명, 순교자 127명 등 모두 14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덕산 옥터는 순교와 배교의 갈림길에서 최후의 선택 장소였다면서 덕산 옥에서 처형지인 해미로 가는 길은 예수님 골고타의 길처럼
죽음의 길이자 부활의 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교사적으로 덕산옥터의 위치가 고정됐고 연구를 통해서 141명의 순교자가 달벌린 것을 앞으로 이렇게 검토해야 되겠지만 이런 달벌이 있는 게 의미가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앞으로 덕산 지역의 천주교 전도사의 순교신앙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종태 신앙문화연구원장은 덕산 지역 순교자 수는 모두 117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덕산에서 순교한 이를 비롯해 덕산에서 살다 다른 지역에서 순교한 순교자, 다른 지역에서 잡혀 덕산에서 순교한 이들을 합쳐 117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내포 천주교유산의 활용적 측면을 발표한 시흥시청 이용준 책임관은 문화재 활용으로 전국에서 잠자고 있던 문화재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성지와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이고 또 그 사회 속에 우리 교회의 역할, 또 교회의 어떤 성지나 어떤 문화재 또는 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어떤 좀 문화적 사목으로 접근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 차원에서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뭐 그런 타종교에 비해 천주교가 문화재 활용에 소극적인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천주교도 얼마나 우리 5대 종교 안에 들어가는데 천주교에 관한 이런 문화재 활용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 덕산 지역에 그리고 내포 지역의 천주교 문화유산 이 학술 세미나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교구 덕산본당 주임 구본국 신부는 신앙 선주들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덕산 지역이 해미 국제성지와 맞물려 새로운 신앙의 중심지로 떠오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